반갑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가가 좀 제법 많이 빠집니다. 자, 코스피가 0.9%, 1% 넘게 하락하는 흐름도 보였었는데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까지 빠졌다가 지금 1.3%, 1.7%까지 반등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궁금증 좀 풀어드릴 거고요. 자, 매도가 많지 않아도 주가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주식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매도 규모와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다 그러면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마가 좀 형성됐었던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단기에 좀 수익성이 확대됐었던 종목들, 수익 나서 기분 좋아 그랬던 종목들이 오늘 좀 얻어맞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이제 대형 종목들 또는 이제 지수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만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지 뭐 그냥 생으로 갔다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오전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 놓는다라면 뭐 오후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럴 때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가가 일단 반등이 나가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지금 저점권에 들어갔다, 지지선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요, 매수는 조금 아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 진행하셔도 전혀 무리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950포인트 61선까지 밀렸어요. 이거는 이제 지지선에 다 닿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94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 근접까지 오게 되면서 오늘 저가가 이제 947포인트인데요.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반등이 좀 약해요. 왜냐면 저 정도 들어왔을 때 뭐 투매가 쏟아졌다거나 아니면 매도가 막 확장이 되면서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수급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 아직까지는 좀 더 겁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진다거나 그런 형태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오전이라는 부분이고요. 오전 시점이 지나면서 저 지지권에 대한 반등, 지지권에 대한 지지가 좀 두껍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언제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서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쿠팡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골고루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모습들, 또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가지만 않으면 일단 수익을 반납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번 조정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고점에서 좋다고 막 따라서 매수를 그냥 계속 해버리게 되시면 이런 조정을 그대로 그냥 생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또 이제 이러려고 주식했나 이런 또 자괴감, 그런 것들이 드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변화에 대한 포인트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말을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 넘어갈게요. 코스피 지수는 0.9%. 자, 지금은 지지선대를 살짝 밀리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3070포인트 정도에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 저가가 3049, 뭐 그것도 이제 더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긴 했죠. 일단 지지선 역할은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코스피 지지선은 이제 30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1%대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위험도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지표 뭐가 있을까요? RSI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이런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박스권 하단까지 진입하게 된다면 과매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오늘 저점을 잡을지 아니면 월요일날까지 한 번 더 빼고 나서 반등이 나올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버텨본다라면 이제 낮은 조정, 즉 뭐 이제 바닥에 보이는 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확장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매수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의 추세를 조금 더 오후까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주가는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게 될 거고요.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이 수급이 지금 돌아서야 되는데 살짝 주춤하는 모습. 그러니까 10시 넘어서면서부터 급하게 뺐죠.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시면 보통 10시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빼고 나서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이죠.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1700억이고요. 기관 1700억. 뭐 금융투자 쪽 매도가 안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는 이미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에서의 매도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시면은 더 이상 팔아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빠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노리고 있을 건데, 자, 그러면 매도의 규모가 약해진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매수가 오후에 들어간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까지 한 번 더 흔들어주고 나서 매수가 들어갈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급에 대한 동향을 오후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도 지금은 순매수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오늘이 저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이 저점이다 또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연기금의 매도 규모가 이 정도 뺐으면 됐다 싶어서 다시 회복이 된다라면 금융투자도 바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수를 확장시켜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의 동향에서는 아직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걱정할 거 별로 없고, 지금 이 정도 규모라면은 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어간 시점인데 1800억 정도라면은 5000억 미만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은 건 아닌데, 자,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지수를 건드리는, 즉 지수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매매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시 기준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장비 관련주들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들 반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SAMT 마찬가지고요. 즉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주가를 좀 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인트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괜찮다. 대신에 삼성전자는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해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또한 이제 보면은 운송 쪽에서 현대차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HMM 매수 계속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제 카카오도 신고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긴 하죠. 네, 그런 형태들.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은 그래도 매수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락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제 뭐 이제 75,000원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매도는 다 나왔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아차에 대한 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 이제 다 반납하고 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뭐 지난번에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75,000원 아래쪽으로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뭐 그냥 갖고 가셔야 되겠죠. 이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대한 포지션보다 이제는 올라가야 될 포지션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일찍 하면 좋지만 매도를 안 했다라면 그냥 유지를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 좀 들어가는 거고 뭐 별로 이제 뭐 기척을 느낄 만한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매도는 이제 삼성 SDI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어제 강하게 올랐는데 좀 떨어지죠. 이제 최근에 올라간 종목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올라가신 분들은 그냥 에이 수익 조금 반납했다, 에이 좋다 말았네, 그냥 이 정도인데 그때면서 매수하시게 되면 그냥 사자마자 조정을 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움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재수없게 신용을 썼다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놓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포지션의 하락은 아니겠습니다만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면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네.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비슷할 겁니다.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쪽 라인에서 지켜주는 그런 형태로 모여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SDI 팔고 있는데 LG화학은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DI보다 LG화학이 오늘은 잘 더 버텨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SO일이라든지 이렇게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단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주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겠죠. 자, 쿠팡 관련주 잠깐 볼까요? 쿠팡 관련주 뭐 대형 포장 뭐 역시 하락세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KTH 뭐 이런 모습들 오늘 하락세 계속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KCTC, 네, KCTC, 뭐 이런 종목들.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쿠팡 관련주들이 일단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주가를 빼서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인터지스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그랬죠.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오늘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오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HLB라든지, HLB 이런 그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내렸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죠. 자, HLB를 통해 가지고 주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들, 뭐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또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시총 상위권에서 이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조금 불안한 이유 중에는 이제 뭐 백신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을 이제 의료진들이 먼저 접종하겠는데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뭐 일단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나쁜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면 많이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큰 대전제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은 조정들이라든지 어떤 그 변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요, 일단 시장을 좀 뭐랄까 심리적으로 흔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오전 시장은 일단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런 모습도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아직 못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바닥을 잡아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정도 2% 정도 빠졌으면 다 빠졌어요. 다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시켜줄 거고, 그 반등이 나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수가 진정이 될 것인지, 또 종목들이 진정을 보일 것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은요, 그냥 수익률 조금 반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냥 고점 매수에서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렸다면 주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수 반등이 어느 정도에서 만들어질는지 일단은 수급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떨어지게 되면 안 되고요. 금융투자 쪽 매도가 확대가 돼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 일단 금융투자보다도 외국인 매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포인트 잘 지켜보시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그 매도를 확장하지 않고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매수 포인트구나, 이제 반등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오후까지 이런 수급 동향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오늘은 네, 매수 같은 부분 패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하락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도 반등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지지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오후 시점에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뭐 마이너스권 공략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후 시점 반등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오늘 시장 이야기 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